1980년 6월 6일 아침 미국 유타주 경찰은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습니다. 제 아내가 살해당했어요. 사건 장소는 솔트레이크시티 부근의 인구 1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도시 우드크로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인 한 집에 도착, 곧바로 사망한 피해자의 신원도 확인됩니다. 사망자는 당시 25살이었던 카린. 그녀는 침실 바닥에 얼굴을 위로 한 채 죽어 있었는데 목에 졸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사망 사인 또한 질식사, 집안, 특히 침실은요, 그야말로 쑥대밭이 돼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엄청난 몸싸움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죠. 이것뿐만이 아닌 그녀 몸 이곳저곳에 긁힌 자국도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외부 침입 흔적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고로 범인 몰래 이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이 카린과 안면이 있는 가까운 지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오르는 인물은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남편 혹은 남자친구 혹은 최초 신고자, 목격자입니다. 당시 최초 신고자는요, 남편 스티브였어요. 스티브 말에 따르면 자기가 이제 근처 항공우주 부품 공장에서 야간 교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신 발견 전날인 5일 밤, 아내 카린과 둘이 밖에서 저녁 외식을 하고 돌아왔고 자기가 이제 야간 일이라 밤 12시까지 출근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저녁 먹고 집에 와서 얼마 안 가, 난 출근했다. 그러고 아침에 퇴근해 들어왔는데 이 난리가 나 있었다. 내가 출근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정상이었다는 겁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얼마 안 가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카린의 여동생이 급히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동생이 스티브를 딱 보자마자 막 욕을, 언니가 너 만나러 간다 했을 때 가지 못하게 말렸어야 되는 건데 네가 우리 언니 죽인 거 아니야, 이 사이코 새끼야. 형사님, 이 새끼 원래 술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곤 했던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이혼을 생각하고 별거했던 거라고요. 이놈이 그날 또 우리 언니 때려 죽인 거라고요. 경찰도 같이 있는데 이때 막 여동생이 심하게 쏘아 붙였대요. 그래서 경찰도 약간 당황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여동생 말대로 남편 스티브가 죽인 걸까요? 이 여동생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사망자 카린은요, 어릴 때부터 소위 얼짱, 이쁘다고 유명했다고 합니다. 어딜 가나 남자들이 졸졸졸. 이런 그녀가 1977년 6월 5일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게 누구? 스티브! 처음에 둘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뭐가 이렇게 안 맞냐. 허구한 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20대 초반이었던 이 부부, 결혼 생활 3년 만에 별거를 선택합니다. 카린이 친정으로 돌아가요. 그 후에 서로 욕을 하면서 안 좋게 지낸 건 아니었고요. 그냥 남남으로 간혹 연락하면서만 지내다가 시신 발견 바로 전날이죠. 1980년 6월 5일 스티브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카린, 우리가 별거 중이지 아직 이혼을 한 건 아니잖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알지? 같이 저녁이나 한 끼 먹자. 이 날이 무슨 날이었냐? 둘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이런 말에 의외로 그녀는 오케이, 같이 먹자. 이날 가족들한테도 다 얘기했었대요. 스티브가 결혼기념일이라고 저녁 한 끼 같이 먹자네. 그렇다고 합치는 건 아니야. 이혼할 거야. 내 마음은 변함없어. 밥 한 끼 하면서 정확히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하고 올게. 역시나 둘이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카린은 한 번 더 정확히 합니다. 스티브, 혹시나 내가 지금 밥 같이 먹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나 당신과 이혼하기로 결심했고 이 생각은 여전히 변함없어. 가족들은요, 이런 얘기 들은 스티브가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우리 언니를, 우리 딸을 죽인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한 거예요. 정말 그가 헤어지기 싫어 이혼을 얘기하는 아내를 죽인 걸까요? 범행 시간을 살펴보면 카린과 스티브는 저녁 8시에 한 레스토랑에서 만나 식사하고 9시 반쯤 그곳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영수증에 떡하니 찍혀 있었기 때문에 빼박이에요. 그 레스토랑에서 시신이 발견된 스티브의 집까지는요, 아무리 못해도 약 3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왜, 무슨 이유에서 그 집을 같이 간 건진 모르겠지만 여튼 시신이 발견된 시각은 아침 7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사건 발생 시각은 9시 반경 레스토랑에서 나와 집으로 이동했다면 집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10시쯤이었겠죠. 저녁 10시부터 시신 발견된 다음날 아침 7시 사이. 하지만 더 정확히 부검했을 때 법의학자는 그녀의 사망 시간, 집에 도착한 저녁 10시에서 다음날 새벽 2시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제가 앞서 이 스티브 야간 교대일 한다고 했잖아요. 이날 저녁 12시까지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야간 정상 출근한 것도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둘이 저녁 먹고 10시쯤에 집에 도착해 바로 죽이고 12시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출근했던 거 아니야? 그리고 퇴근 후 아이쿠야 여보 놀랜 척 연기하면서 전화한 거 아니야? 살인을 계획했다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못 죽이겠습니까? 이렇게 경찰이 스티브에게 화살을 돌렸을 때 그는 오히려 억울하다며 한 남자를 지목합니다. 난 억울해요. 내가 아니라 아무래도 바프라는 이놈이 죽인 게 틀림없어요. 바프가 누구야? 확인 결과 바프는요, 고교 시절부터 카린을 엄청나게 쫓아다닌 짝사랑남이었습니다. 스티브 말로는 바프가 내내 카린을 쫓아다니면서 사귀자 했는데 카린이 거부했다. 그러다 나와 결혼까지 했네. 그러니까 이놈이 마음을 좀 접고 있었는데 어쩌다 소식을 들어보니 별거 중이래. 웬걸 기회다. 사건 발생 몇 주 전 연락하면서 작업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카린한테 깔짝깔짝 너 별거 중이라며 나랑 사귀자 대시했는데 또 거부당하니까 열받아서 죽인 거 아니야. 경찰 바로 바프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이 바프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스티브가 그래요? 내가 또 차여가지고 열받아 죽인 것 같다고? 전혀 아니고요. 카린이 스티브와 별거했단 소리 듣고 제가 연락했습니다. 맞아요. 몇 번 만나고 연락하다가 사귀자고 했죠. 그때 절 거부한 게 아닌 카린 절 받아줬습니다. 오히려 스티브와 이혼할 거라면서 저한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가 죽여놓고 저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으세요? 스티브와 바프 이 둘의 말이 다른데 뭐가 진실이지? 이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확인되는데 바프 또한 이날 야간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저녁 6시에 출근해서 새벽 1시 퇴근이 확인된 거예요. 그 후 동료와 숙소에 가서 자고 다음날 아침 7시가 넘어서까지 동료와 함께 있었던 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추정 시간 바프와 함께 있었던 증인까지 있는 거예요. 정확한 알리바이죠. 게다가 이 카린의 어머니 또한 하는 소리가 생전 카린이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예전엔 어려서 그런 건지 몰랐는데 1년 지나고 보니 진짜 내 사랑은 바프인 것 같아 라고 한 번도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만약 카린의 어머니 말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바프를 용의자로 얘기했던 스티브 더 의심이 갑니다. 하지만 스티브, 바프 이외에 한 명 더 의심 가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오웬스라는 남자. 오웬스는요 스티브의 친한 친구였던 남자입니다. 왜 이 남자를 의심했냐? 얘가 아주 변태적이야. 한때 이 스티브 부부와 오웬스 부부 동반으로 자주 만나곤 했는데 이 새끼가 자꾸 힐끔힐끔 내 아내를 훔쳐봐. 이게 스티브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요. 몇 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스티브 기분 좋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 두 남자의 사이도 좀 틀어지고 부부 동반 모임도 거의 안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 오웬스를 조사하는데 이 오웬스 이 남자는 반대로 사건 당일 아침 출근, 아침 근무였네. 저녁 10시에서 아침 7시 사이 살해당한 걸로 추정하잖아요. 즉 범죄에 저지를 시간 충분했네. 바로 오웬스 불러다가 신문하는데 얘 얼굴과 손에 뭐 이렇게 긁힌 듯한 상처가 많아? 카린이 살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생긴 거 아니야?
이에 대해서 오웬스는요, 역시나 억울하다 주장합니다. 아, 맞아요. 저 아침 출근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 저녁 8시에 친구들과 근처 술집에서 밤새 술 마셨고요. 아침 7시가 돼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경찰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몸에 난 상처들은 뭡니까? 아, 이거는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시비도 좀 붙고 이리저리 휘청거리다가 다친 거예요. 자, 오웬스는 사건 당일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셨다고 했어요. 그 친구들 불렀죠. 그런데 오웬스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같이 있었다. 거기다 확인 결과 그닥 카린을 죽일 결정적인 살해 동기가 없어. 그렇게 오웬스도 용의선상에서 제외. 아무리 생각해도 유일한 용의자는 스티브뿐. 경찰은 스티브를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정말 스티브가 범인인 걸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닌 것 같죠? 맞나? 아닌가? 그렇게 1980년 12월 재판이 시작되는데 이때 스티브 무죄가 나옵니다. 왜? 스티브가 죽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모두 그냥 추정 아니야. 이러지 않았을까 저러지 않았을까. 이건 재판에선 안 먹히거든. 직접 증거 가져와. 와, 누구지? 이렇게 이 사건은요 1980년대 때 벌어졌는데 2007년도까지 미제 사건이 돼버립니다. 세월이 흘러 2007년 해당 경찰서로 경장 한 명이 새로 온 거예요. 그의 이름은 벤슨. 딱 첫 출근을 했는데 한 여자가 거의 매일 우리 경찰서를 찾아와. 나한테도 그렇고 동료 경찰들한테 매주 찾아와서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저 여자는 누구며 무슨 수사를 말하는 거야?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매주 찾아오는 여자는 다름 아닌 카린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뭘 물어보고 다닌 거겠습니까? 우리 언니 죽은 거. 가해자나 다른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 잊었을지 몰라도 피해자 가족들은 평생 가슴에 품고 있는 거거든. 한시도 잊은 적이 없거든. 지금 사진이 세월이 흘러 이 동생이 나이를 먹은 사진이에요. 카린 살인사건, 이게 새로운 경장 벤슨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료들을 다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탓에 이 수사 자료들이 경찰서 창고에 낡은 가방에 담겨져서 구석에 던져져 있었대요. 여튼 그걸 다시 꺼내보게 되는데 그 자료들 중에 그의 시선을 끈 게 있었으니 바로 고인 카린의 손톱과 팬티가. 자, 여러분, 사건 당시가 1980년대였어요. 이때의 증거 정밀 검사가 됐겠습니까? 하지만 2007년도는 다르죠. 아무리 못해도 손톱 DNA 검사 정도는 되거든. 손톱 검사 바로 실시. 거기서 2명의 DNA가 딱 나오는데 바로 스티브와 또 한 명은 누구였을까요? 바프가 아닌 오웬스였습니다. 그럼 스티브 아니면 오웬스 둘 중에 한 명이라는 건데 팬티도 발견됐잖아요. 팬티 바로 검사 들어갑니다. 누구 DNA가 나왔을까? 오웬스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즉 오웬스 사건 현장에 왔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웬스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맞아요. 저 아침 근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저녁 8시에 친구들과 근처 술집에서 밤새 술 마셨고요. 아침 7시가 돼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카린 집에 갔다는 걸 쏙 뺐어요. 왜?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친구들이 증언을 해줬단 말이에요. 같이 그 시간까지 술 마신 거 맞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친구들과 짜고 친 거야? 바로 오웬스의 알리바이를 증언해줬던 친구를 먼저 부릅니다. 당시 이거 기억나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정말 그날 밤 오웬스와 이제 다른 친구들까지 모여 술을 마신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막 술을 마시다가 중간에 한번 오웬스가 자리를 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몇 시간 뒤에 다시 왔다고. 뭘 하고 온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 촉이 오죠. 이때 카린 집에 갔었네. 이때 죽이고 술집으로 다시 온 거네. 이를 증거로 오웬스 체포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아,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친구의 아내를 죽인 거거든요. 사건의 그날 어떻게 된 거냐?
오웬스 친구들과 술집에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아까 스티브한테 전화했는데 스티브가 카린과 저녁 먹고 같이 집으로 갈 거라고 했거든. 그런데 스티브가 오늘 야간 근무거든. 저녁 12시까지 출근해야 하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집을 나올 거거든. 스티브가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쯤 출근했겠다. 집에 카린 혼자 있겠다. 시간 맞춰서 술 마시다가 쓱 빠진 거예요.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리고 카린 혼자 있는 집으로 간 겁니다. 이때 카린은요, 그래도 부부 동반으로 많이 만나고 안면이 있으니까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던 거예요.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뭐 했겠습니까? 애초부터 힐끗힐끗 카린을 노리던 놈이에요. 바로 덮치려고 달라든 거예요. 놀란 그녀는 미친듯이 저항했겠죠. 그 과정에서 손과 얼굴이 긁혔고 피가 난 겁니다. 그 피가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그녀 팬티에 딱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팬티에서 검출된 DNA, 그의 정액과 오웬스의 피였습니다. 그럼 범인 잡혔네. 해결됐네. 이제 저 마무리 멘트 하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09년 5월 오웬스 재판이 시작되는데 재판장에서 오웬스가 충격적인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카린을 죽인 건 맞는데요. 저도 시켜서 한 거예요. 누가 시켰는데? 스티브가요. 카린의 남편 스티브가 자기한테 아내를 죽여달라 부탁했다. 공범이었어? 와, 자기 말로는 스티브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카린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바프 저 새끼한테 마음이 돌아섰다는 걸,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났다는 겁니다. 내가 죽이면 죽였지 저 새끼랑 하하호호 사는 꼴은 못 본다. 그래서 아내 카린을 위하는 척 생명보험에 가입. 아내가 죽으면 수익자는 당연히 나 남편 스티브. 그 후에 스티브가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오웬스, 내 아내만 죽여주면 보험금 나오거든? 그거 바로 반띵 다 너한테 줄게. 콜? 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오웬스 왈, 사건 당시 자기가 카린 집에 갔잖아요. 그게 스티브의 이런 말을 듣고 죽이려고 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걸 말해주려고 갔었다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 나한테 살해 청구를 의뢰했다 얘기해 주려고. 그런데 이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나한테 뭐라고 해, 이 여자가. 그러면서 카린과 둘이 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 부분은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둘밖에 없었는데 산자, 살인마의 말뿐입니다. 여튼 자기는 모든 걸 말해주려고 갔는데 거기서 어쩌다 보니 둘이 시비가 붙었고 죽이려는 의도로 간 건 아니었는데 다른 이유로 화가 나 목을 졸라 죽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즉 고의적인 살인 아니다, 우발적으로 그런 거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해 봤을 때 정말 오웬스의 말대로 이 스티브 아내 이름으로 보험 가입한 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죽었을 때 나오는 보험금이 약 5만 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쳐보니까 한 6,9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6,900만 원. 그러니까 스티브가 오웬스 자기한테 이 6,900만 원 반띵해 줄게, 아내 죽여줘 라고 했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살해하고 몇십 년이 지나 밝혀졌잖아요. 죽이면 보험금 반반 주겠다고 했다며. 아무리 금융 기록을 뒤져도 둘이 돈을 주고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말뿐이라는 겁니다. 정말 스티브가 살해를 청구했냐, 거래된 게 없는데. 결론은 2009년 5월 21일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오웬스 1급 살인 인정,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그렇다면 스티브는 살인을 청부한, 주도한 죄 인정됐을까요? 결론은 증거 불충분으로 고소 기각됐습니다. 오웬스, 네가 하는 말은 다 요 주둥이 말뿐이야.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증거가 하나도 없어. 정말 오웬스의 말대로 스티브가 살인 청부를 의뢰했던 걸까요? 아니면 오웬스가 미쳐가지고 지가 죽여놓고 스티브에게 죄를 어느 정도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걸까? 자기는 억울한 척, 다 시켜서 한 척,
고의살인이 아닌 척. 와, 작은 가방에 담겨 경찰서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었던 이 사건을 새로운 경장이 끄집어냈고, 그로 인해 무려 약 30년 동안 잠겨있던 미제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아니, 세월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 카린의 여동생 가족들의 이제 덕도 크죠. 그 29년 동안 다행이다, 역시 난 운이 좋은 놈이야 하며 살았겠죠. 하지만 나날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빨리 잡히냐 늦게 잡히냐의 차이지 무조건 잡히긴 돼 있죠. 이 사건으로 또다시 이 말이 입증이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30년 만에 해결된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